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가을이 손크만 것 같아요. 네. 이 가을은 전 세계 과학계의 축제, 이 노벨상 시즌이기도 한데요. 네. 노벨상은 모든 과학자의 꿈이겠죠. 그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도 노벨상은 다 아시잖아요. 잘 아시나요? 네, 어떤 분들이 각각 수상했는지까지는 못 외우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 가운데 한 290여 명 정도가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들 가운데 한 120명 정도가 지난해 좀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120여 명이나 되는 네. 노벨 수상자들이 많이 발표한 거라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유전자 변형 생물 GMO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들어봤습니다. 이 GMO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이었습니다. 의외네요. 이 노벨상 수상자 124명은 GMO 기술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이 역량 등을 높인 작물이 절실한 개발 도상국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유엔 대사관 등에 발송했습니다. 네, GMO의 안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정성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왜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그 비타민 A 결핍증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눈 건강과 관련된 네. 게 비타민 A 아닌가요? 이 비타민 A가 말 그대로 결핍이 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약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해마다 약 아이고.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어린이가 실명을 하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수가 비타민 A 결핍 사망하는 것은 몰랐는데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에이즈나 결핵으로 죽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비타민 A가 GMO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비타민 A 결핍증은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쌀에는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황금쌀이라는 GMO가 있어요. 이 색깔이 황금처럼 누렇다 해서 황금쌀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지난 1999년에 개발이 됐는데 이 황금쌀은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쌀에다가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옥수수의 유전자를 네. 활용한 건가요? 옥수수에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 이제 벼에다 넣어가지고 GMO를 만든 거죠. 그래서 황금색이 띠나 싶기도 베타카로틴이 한데요. 약간 좀 누런색을 띠거든요, 얘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이 황금쌀이 GMO라는 이유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황금쌀의 상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A 결핍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 GMO는 안전하니까 이 황금쌀 같은 거는 이런 개발도상국에 생산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가 그런 반대 운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거죠. 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GMO가 안전하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GMO가 상용화된 게 처음 나온 건 1994년이고 네.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건 96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지났잖아요, 시간이. 네. 근데 그 동안 GMO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알게 모르게. 네. 꽤 오랜 시간이 네, 지났네요. 근데 인체 이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난해 미국 국립학술원이 이 GMO 안전성에 관련돼서 좀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이 학술원은 현재 상용화된 이 GMO 식품은 일반 식품처럼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보고서에서. 이 한번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이 먹는 주체한테 어떤 작용을 미친다면 우리가 쌀을 수천 년 먹어왔잖아요. 그럼 쌀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어떤 쌀의 영향이 나타나야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GMO에 도입된 DNA나 유전자나 일반 생물에 있는 유전자나 똑같은 DNA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먹으면 소화돼서 분해되고 그것을 우리 이 몸에서 재활용하든지 배설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네. 사람들이 좀 GMO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그 외래 유전자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좀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그렇죠.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뷰에도 나왔지만은 이런 DNA는 우리 몸에서 다 소화가 돼서 없어지니까 사실상 그렇게 될 우려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찬성론자 측에서는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GMO에 대한 인체 안정성을 확인하려면은 한 30년 정도 이 GMO를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네, 거군요.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다는 거를 한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정성의 우려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그동안 좀 여러 편 많이 발표된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 이 연구진은 GM 옥수수를 먹인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빨리 죽고 또 종양, 암인 거죠. 이게 발생한다. 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어. 근데 이제 이 논문은 결국 뭐 실험 방법이 잘못됐다,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 등으로 결국 철회는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죠. 확실한 어떤 논문은 아니었던 네. 거군요. 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GMO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전 세계 GMO를 선도하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GM 작물을 재배도 하고 있고 팔고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GMO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럽은 그 GMO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럽의 GMO를 반대하는데 이 정치가 한몫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럽인들은 자기네들 식탁에 미국 기업들이 만든 GM 작물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량 주권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 그 노벨 수상자들이 아까 말한 그 GMO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네. 1993년 노벨 수상자인 이 리차드 로버트 교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GMOs were first introduced into Europe, the Green parties found it extremely useful to tackle GMOs. And they did it because they didn't want some European country, some US company or some other company to be controlling the food supply. They saw this as a move to take over the food supply, not just in Europe, but of the world.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곡물 생산을 미국이랑 유럽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산 GMO가 저기에 들어올 경우에 자기네에서 어떤 그런 농업 정책에도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이런 걸 좀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이슈의 논란에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항상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 GM 옥수수나 콩 등을 좀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이걸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표시 기준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나요? 이제 GM 콩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한 GM 콩은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걸 짜가지고 이제 콩기름으로 만들어요. 네. 이게 식용유로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식용유로 만들어지면은 이 식용유 그 최종 제품에는 그 GM 콩에 들어있던 원래 그 DNA나 단백질이 검출이 되지가 않아요. 아, 네. 남아있지 않은 남아있지 거군요. 가공 과정 중에서 이게 다 없어져요. 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GMO 표시 제도는 이런 최종 제품에 GM DNA나 단백질이 없을 경우에는 GMO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최종을 기준으로 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내가 이제 마트에 가서 식용유를 샀는데 이게 뭐 GM 콩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건지 네.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현대 단계에서는. 음. 왜냐면 그걸 표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GMO를 원료로 만들었다면은 그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걸 완전 표기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저희가 GMO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논란이 뭐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GMO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GMO는 이게 20년이 넘게 계속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네. 계속 논란 중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비타민 A 결핍증이나 우리가 혹시 모를 미래의 어떤 식량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GMO를 뭐 상용화하지는 않더라도 연구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좋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GM 작물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도 언제 어떤 기술이 어떻게 필요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은 충분히 연마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GMO 논란이 아직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이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을 해서 이 오해와 논란에 대한 것도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